오늘도 어김없이 비가 내립니다. 차갑게 젖어가는 골목, 깊어만 가는 고독. 하지만 이 비 속에서 내 생명을 구해줄 인연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젊은 날에 저는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몸을 싣고 밤이면 쓰러지듯 잠드는 삶, 일과 책임만 가득한 세월 속에서 마음을 돌보거나 이웃과 교류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모두 떠나고 아내마저 제 곁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도시에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한 저는 어린 시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멀리 이사간 뒤였습니다. 익숙한 골목과 집만 남았을 뿐 저를 반겨줄 얼굴은 없었습니다. 본래 내성적인 성격 탓에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제 곁에는 차가운 정적과 정막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되는 걸까요? 그날도 어김없이 비가 내리는 무거운 하루였습니다. 인적조차 없는 낡고 좁은 골목길은 빗물에 젖어 더더욱 쓸쓸하게만 보였습니다. 늘 그랬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는데 운명처럼 시선이 멈추는 곳이 있었습니다. 골목 어기 허름한 판잣집 옆 쓰레기통 주변엔 종이 조각과 음식 찌꺼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한켠 찌그러진 골판지 밑에 작은 그림자가 힘없이 웅크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온몸을 떨고 있는 어린 강아지였습니다. 배고픔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지침이 그대로 묻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온몸은 진흙탕에 뒤엉켜 있었고 그 작은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낯설지 않은 장면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버려진 듯 홀로 남겨진 그 애처로운 눈빛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의 처절한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낯선 골목 한켠에 버려진 그 아이를 보니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듯 남의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책임질 자신이 없었고 감당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외쳤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간다면 평생 오늘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저는 이성의 계산을 멈추고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 작은 생명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길이었지만 그 작은 생명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제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작은 발로 제 손을 밀쳐내고 차갑게 경계하는 눈빛으로 이빨을 드러내며 스스로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겪어온 세상이 얼마나 차갑고 가혹했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처음 보는 사람에게조차 마음을 열 수 없을 만큼 그 아픔이 너무나 깊다는 것을요. 그 눈빛에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뒤에 감춰진 깊은 외로움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와 너무도 닮아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의 몸부림은 마치 제발 내게 다가오지 마, 나를 또다시 버리지 마 라고 외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이 공명하는 그 순간 저는 녀석에게 다가가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녀석을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몸부림과 두려움, 그리고 차갑게 떨리는 심장 박동이 제 품 안에서 생생하게 전해졌지만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녀석을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괜찮아. 다시는 혼자가 아닐 거야.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가면 제 삶은 다시는 빛을 찾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그 아이는 더 이상 남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희망이자
함께해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녀석을 안고 제 삶의 마지막 희망을 품에 품은 채 차가운 빗속을 뚫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산 아래 작은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는 그 순간 제 심장은 오랜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데려온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녀석을 깨끗이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은 진흙과 먼지로 엉켜 있었고 털은 마치 빗자루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녀석의 몸에 닿자 처음에는 두려움에 몸부림쳤지만 이내 몸의 긴장을 조금씩 풀고 저에게 몸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제 손길이 낯설었지만 그 작은 심장이 조용히 두근거리는 소리가 제 가슴에 벅차게 전해졌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녀석의 깨끗해진 털은 마치 제 삶의 묵은 때가 씻겨 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밥을 내밀었지만 녀석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경계심이 먼저였던 겁니다.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쉬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밥그릇을 바닥에 내려놓고 멀리서 녀석을 지켜보았습니다. 억지로 다가가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언젠가는 녀석이 제 마음을 받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으로 살아온 저에게 기다림은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녀석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밥그릇을 쳐다보는 녀석의 눈빛 속에는 아직 깊은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온종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은 놓여 있었지만 녀석은 여전히 구석에 웅크린 채 경계심을 풀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이튿날 새벽 녀석이 조심스레 밥그릇에 다가서더니 작은 입으로 사료를 한 입, 두 입 집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저는 울컥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 끼의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녀석이 저에게 그리고 제 삶에 다가오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이건 녀석이 저라는 존재를 그리고 제가 내민 마음을 받아들이겠다는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몸짓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녀석이 제 삶의 새로운 가족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녀석과 저는 늘 함께였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골목길을 함께 산책했고 해질 무렵이면 작은 발소리가 제 곁을 항상 따랐습니다. 녀석은 신이 나서 앞장서 달리다가도 이내 뒤돌아 제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녀석과 함께라면 매일 똑같았던 하루가 특별한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웃음을 잊은 지 오래였는데 녀석과 함께라면 미소가 저절로 번졌습니다. 텅 비어있던 제 삶의 공간은 녀석의 활기찬 발소리와 생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제 삶에 잃어버렸던 색이 하나둘씩 다시 돌아왔습니다. 녀석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저는 잊었던 삶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녀석은 제 삶에 다시 찾아온 빛이자 가장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몸이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제가 바닥에 쓰러진 채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필사적으로 지저대며 제 얼굴을 흔드는 그 작은 녀석의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할아버지 제발 눈을 뜨세요 라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내 삶이 끝나는 건가 하는 두려움 속에서 저는 녀석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녀석과의 짧았지만 소중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의식을 놓아버렸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녀석은 이웃집을 돌며 온 힘을 다해 현관문을 미친 듯이 긁고 쉼없이 짖었습니다.
녀석의 필사적인 울부짖음은 결국 이웃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녀석이 없었다면 아무도 제가 쓰러진 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이웃들이 달려와 문을 열었고 구급차의 불빛이 우리 집을 비추었습니다. 제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이 작은 아이 덕분이었습니다. 녀석은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저를 구한 저의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저는 녀석 덕분에 다시 한번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병실에서 의식을 찾은 뒤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병원 앞에 강아지 한 마리가 매일같이 나타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병원 환자들과 직원들 사이에서는 주인을 잃어버린 불쌍한 강아지라고도,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강아지라고도 불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참으로 충직한 강아지구나 라고만 생각했을 뿐 그게 제 녀석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저를 구하고 저를 위해 홀로 그 긴 밤을 기다린 녀석이 제 삶의 마지막 영웅이자 가장 소중한 동반자라는 것을 말이죠. 한 달여 동안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하는 날, 문이 열리자마자 녀석이 마치 번개처럼 제게로 뛰어왔습니다. 녀석의 눈에선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약해진 몸을 이끌고 녀석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아이가, 이토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존재가 나의 생명을 구했구나. 이 아이가 바로 나의 영웅이었구나. 녀석의 품에서 느껴지는 온기, 그리고 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며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녀석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가족이자 동반자, 그리고 제 삶을 구해준 가장 소중한 영웅입니다. 녀석을 만나기 전 저의 삶은 고독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녀석과 함께하는 매일 아침, 작은 발소리로 시작되는 하루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녀석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제 마지막 여정에 이토록 소중한 존재가 함께한다는 사실에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길에서 만났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녀석의 꼬리 흔드는 소리, 그리고 행복한 눈빛은 제 삶을 끝까지 지켜줄 가장 큰 힘입니다.